네, 여러분 이제 결국 마지막 시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칙과 벌칙 관련되는 내용들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교육과 관련되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고, 나머지는 별반 중요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요,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누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결국 이거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봅니다. 여기 먼저 안전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이래 놓고요. 안전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 안전교육 대상자가 있다. 대상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를 셋을 나열을 한 건 거 아닙니까? 셋을 나열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 봅니다. 뭐라 그랬죠?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된 자를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안 쓰지만요.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된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여기 탱크 시험 기술자로 종사하는 자. 여기는 안 씁니다. 여기 종사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위험물 운송자로요. 위험물 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결국 대상이 뭐죠? 선임된 사람, 종사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요, 여기는 일단 어떤 근무를 지금 관련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거기 어떤 자격증만 갖고 있거나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 그거 한번 염두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놓고 한번 볼게요. 안전교육 대상자 아닌 사람 찾으라고 했을 때 여태까지 나왔던 거짓말은요, 주로 관계인이었어요. 관계인은 여기 실제 이 교육 대상자에서는 빠졌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대상자는 그렇고, 교육 실시 주체가 누구였죠? 교육 실시 주체는요, 교육 실시를 하는 어떤 주체는 누구냐면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한다라고 봅니다. 안전처 장관이 실시했다라고 했던 거 한번 봅니다. 그리고 또 요 안전교육에 대해서는요, 안전교육에 구분이 있었잖아요.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구분을 했는데 그 구분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는 강습교육이고 하나는 실무교육이었어요. 강습교육도 있고 다른 하나는 실무교육도 있다. 강습교육은 어떤 이런 자격을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대상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거기 실무교육은 뭐였죠? 실무교육은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중간중간에 하는 교육, 요거를 실무교육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 밑에 박스에도 그런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강습교육과 여기 실무교육이 있다. 강습교육은 여기 뭐라 그랬죠? 그 박스에 나오는 대로 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신규로서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종사하기 전에. 그런데 실무교육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는 신규 종사 후 2년마다, 신규 종사 후 2년마다 1회 실시한다. 그래서 이렇게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또 안전교육을 이수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3번에 나오면서요, 어떤 규제를 받은 그 교육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안전관리자로 어떤 활동을 못하게 한다. 기타 위험물 운송자 활동을 못하게 한다. 그자의 업무 어떤 자격과 관련되는 그런 일을 못하게 제한을 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눈여겨서 보시고요. 또 그리고 여기 5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기 동그라미 4번과 5번은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시행규칙에 나왔던 얘기인데 한번 봅니다. 안전계획 실시계획의 수립하고 나왔죠? 안전계획 4번 봅니다. 안전계획 실시한다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교육 실시하는 해 언제까지 한다고 돼 있죠? 어떤 실시하는 해에 전년도 언제까지 요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습니까?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라고 돼 있잖아요. 전년도 말. 말이라는 거는 12월 31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무교육과 어떤 여기 강수교육과 실무교육 대상자를 대해서 하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5번에 뭐라고 나왔죠? 안전교육 지도 감독과 관련되는 거예요. 안전교육의 지도 그리고 감독과 관련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했죠? 본부장이 10월 말까지 이거에 관련해서요. 현황을 협회에 통보한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이요. 10월 말까지 요거와 관련되는 거를 협회에 통보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요 얘기를 드렸냐면요. 여기는 10월 말이었죠. 여기는 전년도 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한 번씩 머릿속에서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같이 한번 확인해 봤고요. 청문이라는 거 앞서도 많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아주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기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 스스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이거를 청문이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청문과 관련되는 얘기가 나오면서 청문 실시 누가 하죠? 실시. 이거는 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도지사 또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이 한다. 그러면서 그 청문 실시 대상이 어디였습니까? 대상은 여기서 있잖아요. 어떤 설치 허가 취소 그리고 탱크 시험자 등록 취소. 설치 허가 받은 거 아주 불이익한 행정 처분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탱크 시험자 등록 취소 이런 부분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 봅니다. 그런 얘기들 청문 실시와 관련해서 나왔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권한 위임 위탁 수수료가 나왔는데 이거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내용을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개요만 얘기 드리면요. 어떤 자신의 하는 업무의 일부를 하급 행정기관에 맡기는 거를 권한 위임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또 시도지사가 또는 이렇게 소방서장한테 위임하는 거. 그리고 위탁은 조금 달랐잖아요. 우리가 위임이라는 얘기했을 때는요, 하급 행정기관에다가 자신의 업무 일부를 맡겼지만 위탁은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기관 개인한테 업무를 맡겼을 때는 위임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위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 하는 정도까지만 여러분 봐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수료 이런 거는 좀 깊이 들어갔던 얘기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요,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3절에 벌칙 적용을 할 때 공무원 의제한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뭡니까?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어떤 일정한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 아닌 사람이 업무와 관련해서 일정한 범죄 행위를 한 것보다 처벌의 강도가 훨씬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위탁을 받았다. 그래서 그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어떤 민간인이 뇌물을 받거나 이래서 뭔가 관련되는 법 규정을 위반을 했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한테 가하는 벌칙을 공무원이 위반했을 때 받는 벌칙, 그거에 준해서 벌칙을 준다. 그러면 이런 규정이 없을 때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하겠다는 의도인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걸 보시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박스를 보세요.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이거 그 위탁을 받은 기술원의 담당 임원하고 직원이 술에 뇌물을 받거나 하면서 부정하게 검사를 해주거나, 또 어떤 탱크 시험자 등록도 뭔가 부정하게 등록을 해줬거나 그랬을 때는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인 것으로 의제해서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하겠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다.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칙과 관련되는 문제, 문제 빨리 한번 봅니다. 거기 1번 문제를 보시면요. 1번 보시면요.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그 위험물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적합하지
아는 거 찾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을 한다. 강습교육은 신규로 그 어떤 자격을 취득해서 업무를 보려는 사람, 그리고 실무교육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이 또 받는 교육을 말한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봅니다. 거기 2번을 볼게요. 2번은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거기 소방단계청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바꿔놓으셔야 되고요. 전년도 말까지 이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2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 거 아닙니까? 맞는데 근데 3번을 볼게요. 근데 현황을 협회에 통보한다. 현황을 협회에 통보하는 거 요거는 10월 말까지 하라 그랬지. 이게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12월 말은 아닌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간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1번의 답이 3번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가서 볼게요. 2번 보시면요. 2번 지문 나와 있는 거 보면요. 우리가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금 구분할 수가 있나 없나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2번인 거 아닙니까?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을 구분할 수가 있나 없나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였죠?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강습교육은 어땠죠? 어떤 신규로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를 대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번이잖아요. 1번이 뭐 그랬습니까? 위험물 운송자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되고자 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되고자 하는 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되고자 하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1번 요게 답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여기 2번, 3번, 4번은 전부 실무교육 대상자예요. 왜 그랬습니까? 선임이 지금 돼 있는 사람인 거 아닙니까?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2번의 답이 1번이었고 이런 미묘한 차이 같은 거 빨리 캐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3번 가서 봅니다. 3번 보시면요. 위험물 안전교육 대상자 아닌 사람을 찾으라. 그 대상자는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또 그리고 거기 탱크 시험자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 또 위험물 운송자로 종사하는 사람. 아닌 거는 4번 자체 소방대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체 소방대원은 여기 위험물 안전교육 대상자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4번도 봅니다. 4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요.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대상자는요. 선임되어 있거나 각각 종사하는 자지 관계인은 아니었잖아요. 오답에 관계인 요게 나온다고 주의하라고 조금 전에 얘기도 드렸었고요. 이제 그리고 5번 봅니다. 5번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닌 사람, 위험물 안전관리 보조자는 이 내용 중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번의 답이 4번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6번은 답만 한번 확인할게요. 너무 구구절절한 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청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찾으려는데 청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공개하게 되면은 뭔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같은 게 있다고 봐버려요. 그래서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래서 답이 6번에 1번이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7번 문제로 가셔가지고요. 청문 실시에 있어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청문 실시 대상은요, 굉장히 어떤 그 강도가 굉장히 강한 거였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죠? 어떤 설치 허가 취소, 그것도 등록 취소. 그런데 2번을 봅니다. 2번에 보시면 뭐가 있죠? 영업 정지 사유. 영업 정지는 취소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약한 사항인 거 아닙니까?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번에 2번에 영업 정지 사유 요게 아니었는데 이거를 집어넣어서 답이 2번이었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벌칙 마지막 쪽에 나와 있는 벌칙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게 보시면요. 벌칙을 봤을 때 느끼는 게 여러분 이런 걸 느끼실 거 아닙니까? 너무 내용이 많다고 느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일정 부분만 조금 캐치를 해서 그 분야만 제대로 좀 정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행정형벌 먼저 나왔는데 1번서부터 4번까지는 서로 조금씩 관련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서부터 4번까지는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는 대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조금씩 서로 관련성이 있고, 그리고 이 관련성을 좀 이용을 해서 보시면요, 비교적 암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번 봅니다. 1번에 뭐였죠? 1번에요. 1년 이상의, 따를 때는 주로 이하였지만요, 여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폭을 굉장히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였죠? 요 중에 뭐 대표적인 것만 써볼게요. 위험물에 대해서 유출, 잘못해서 흘리거나 방출,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또는 확산시켰다. 확산. 이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1번서부터 4번까지는 다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나왔는데, 이래가지고 위험을 발생시켰다. 위험을 발생시켰다. 그런데 그 위험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금 어떤 명시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여기였죠.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3번을 가서 볼게요. 3번을 가서 보시면요, 3번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똑같은 얘기, 요렇게 나왔지만 여기는 3번에는 요런 말 했잖아요. 업무상 과실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업무상 과실로 그랬다. 업무상 과실. 과실은 다른 말로 하면 실수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뭐라 했죠?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랬죠?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여기 나와 있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보다 좀 다소 약하다고 봐요. 똑같지만 여기는 업무상 과실이라는 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래놓고 또 여기 연결된 거를 봅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위험이 발생된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무기,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거 아닙니까?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이거는 강도가 여기보다 세잖아요. 이거는 뭐였죠? 결과. 이렇게 해서 일정한 결과가 왔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강하다. 뭐가 강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사람이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상해에 이르게 됐을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했죠. 사망에 이르게 됐다. 여기보다 여기는 뚜렷한 결과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해에 이르게 됐을 때는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사망일 때는 더 강력하다. 그래서 사망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여기 징역에 처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왔다. 결과물이 왔는데, 근데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됐다. 죽거나 다치게 됐을 때, 그때는 여기보다 더 강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했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랬잖아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징역이나 금고 또는 뭐라고 했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잖아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가지가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조금 정리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해서 위험을 발생했다. 여기는 구체적인 결과물은 없었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로 이렇게 됐다. 또 이거에 의한 결과 상해 또는 사망, 또 이거에 의한 결과 사상. 그러면서 각각 벌칙의 크기를 달리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그 다음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죠. 뭐 여기 나오는 거는요, 여기 하도 내용이 많으니까 일부만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뭐 다 볼 수가 없고 일부만 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어떻게 보면 좀 보편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학년 일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는요, 1번, 2번, 3번, 그리고 여기 한 5번, 6번 정도만 보려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 놓고 여기서는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5번, 6번, 3번, 4번, 이것만 하더라도 적은 양이 아닌 거 아닙니까? 1번, 2번, 3번, 4번은 빼버리고요. 5번, 6번 정도 봅니다. 1번에 뭐라고 나왔죠? 여기 보면요, 여기
여기 제조소 또는 저장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그리고 취급한 자 일부 생략해서 썼거든요. 이랬을 때 1학년 일반이고요. 2번에 뭐라고 했죠?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설치했다. 되게 안 좋은 얘기인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뭐였죠? 탱크 시험자로 등록하지 않고 탱크 시험자 업무를 했다. 등록을 하지 않고 탱크 시험자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5번에 뭐 중요한 건 뭡니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이라고 했잖아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관계인이 1학년 일반이고요. 그리고 6번을 봅니다. 자체 소방대를 둬야 되는데 두지 않은 관계인인데요. 자체 소방대를 두지 않은 관계인. 이런 게 1학년 일반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뭐 극히 일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래 놓고 뭐 다 볼 필요가 없고 1번 봅니다. 1번 뭐라고 했죠?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않았다. 위험물 저장 취급에 관한 잘 봅니다. 중요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않았다.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여기 뭐 조금 건너뛰어서 4번을 보시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제조소 등의 사용 정지 명령을 위반했다. 사용 정지 명령을 하면요.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그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조소 등의 사용 정지 명령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리고 뭐가 있었죠? 우리가요. 위험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수리 개조 또는 이전 명령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리 개조 그리고 이전 명령 이거를 위반을 했을 때 그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잖아요. 또 뭐라 했죠? 안전관리자 선임 안 했을 때 뭐 이런 거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 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우리가 소방안전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죠. 이 위험물에서는 이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안 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 뭐가 있죠? 예방규정 제출을 안 했다. 10번 봅니다. 10번 보시면요. 여기 볼게요. 예방규정을 제출을 안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방규정 제출을 안 했다. 예방규정 제출은 누구한테 하죠? 관계인이 시도의사한테 한다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각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가시면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었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벌금이 있는데 거기 뭐였죠? 여기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와 감독을 안 했다? 뭐 선임 안 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 또 안전관리 안 했을 때 300만 원 이하의 어떤 벌금. 그리고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했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자와 대리자가 참여 안 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했다. 취급했을 때 그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또 그리고 거기 하나 더 가서 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위험물 운반에 관한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않은 자. 위험물 운반에 관한 여기 관한요. 중요 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 그래서 여기는 여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위험물 저장 취급 운반이 있잖아요. 저장 취급 관련돼서 중요 기준 따르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운반에 관련해서 중요 기준 따르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 구분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비밀을 갖다가 누설했다. 비밀 누설.
비밀 나오면은 무조건 300이었다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뭐 이런 따위가 있고요. 또 양벌 규정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였죠? 양벌 규정은요, 위반 행위를 한 자 처벌, 그리고 그 자를 고용을 한 기업 또는 어떤 대표 이런 사람도 같이 처벌하는 거 양벌 규정이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소속된 기관 처벌하는 거는요, 벌금으로만 처벌한다. 그렇지만 그런 행위를 한 사람한테 평소에 교육을 시키는데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양벌 규정 적용 안 한다는 얘기도 있었던 거 아마 기억이 여러분 나실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요, 과태료와 관련되는 거 한번 볼게요. 과태료와 관련해서 봅니다. 과태료와 관련해서 보시면요, 과태료의 종류에 보면은요, 여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요, 여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200만 원 이하다 그래놓고요. 그래놓고 여기 한번 봅니다. 여기 2번을 봅니다. 2번에 뭐라고 나왔죠? 위험물 저장 취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위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위험물 저장 취급에 관한 뭐를 위반했죠? 중요 기준이 아니라 세부 기준을 위반을 했다. 결국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여기하고요. 이거 볼게요. 위험물 저장 취급에 관련되는 중요 기준 위반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위험물 여기 운반에 관련된 중요 기준 위반했을 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까지는 중요 기준이었지만요, 위험물 저장 취급 관련되는 세부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3번에 뭐라고 나왔죠? 거기 품명 등 변경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허위로 했을 때 이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또 여기 8번에 보시면요, 요거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보세요. 위험물과 관련해서요. 위험물과 관련해서요. 위험물 지금 저장이 아니라 운반과 관련되는 세부 기준을 위반을 했다 봅니다. 그래서 세부 기준 위반했을 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중요 기준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500만 원은 저장 취급, 300만 원은 운반일 때 각각 그렇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권자가 있는데 아무나 부과를 못한다. 누가 있죠?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이 과태료의 부과권자이다라고 했던 거 이렇게 봅니다. 이제 뭐 복잡하게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566페이지 사실 이것까지 보려 그러면은 머릿속이 지근지근 아플 거 아닙니까? 그냥 한두 가지 가벼운 정도만 한번 체크해 보는 걸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일반 기준에 뭐라고 나왔죠?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일 수가 있다. 줄일 수 있는 것만 얘기했지 늘리는 거는 얘기 안 했다는 걸 보시고요. 그리고 567페이지 라번과 마번을 봅니다. 지위승계 신고 기간은 어땠죠? 30일 이내. 폐지 신고는 어땠죠? 14일 이내. 그런데 그 기간을 경과를 해서 신고했을 때 그게 어땠습니까? 신고 기간이 어떤 경과한 게 30일 이내였을 때는 30만 원, 30일 어떤 여기 초과했을 때는 70만 원, 허위로 신고했을 때 거기 200만 원, 또 신고하지 않았을 때 각각 200만 원이다. 이런 틀 정도만 한번 여러분 봐놓으십니다. 너무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은 지금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벌칙과 관련되는 문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문제 보시면요, 문제는 제가 주로 벌칙의 종류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는 그런 정도 선에서 한번 여기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볼게요. 1번 봅니다. 뭐라고 나왔죠?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시켜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위험을 발생시켰다. 업무상 과실 그거 아니었죠? 결과가 있은 거 아니었죠? 가장 먼저 나왔던 게 뭐죠?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 보도록 합니다. 그 밑에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그 1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2번은 1번의 결과, 3번은 업무상 과실, 뭐 이거 나왔을 때요. 업무상 과실 나왔을 때는 4번이죠. 그리고 여기 봅니다. 그래서 1번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2번은 그 결과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됐을 때 그 얘기였었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관련성 있는 거를 연결했는데 이걸 통해서 다시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번 봅니다. 뭐라고 했죠? 위험물 저장 취급에 관련되는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않았을 때 벌칙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있잖아요. 위험물 저장 취급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반 아닌 거 아닙니까? 운반이었을 때는 300이었잖아요. 그래서 2번의 답이 2번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머릿속에 이 정도 집어넣으면요 어느 정도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또 3번을 봅니다. 운반에 여기 보면요 벌칙 적용 기준이 다른 하나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벌칙 적용 기준이 다른 하나의 근데 여기 봅니다. 거기 3번을 보시면요 3번에 보시면은요 1번 2번 그리고 4번 이거는 다 같았어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됐고 그리고 3번만 다른 거 아닙니까? 3번 뭐였죠? 저장 취급에 관한 중요 기준 따르지 않았다. 저장 취급.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거 아닙니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다 보니까 답이 3번이다. 그리고 운반에 관해서 중요한 거 안 따랐다? 그럼 이건 300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밀 나오면은 무조건 300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또 안전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을 했다? 그것도 300만 원 이하, 여긴 거 아닙니까? 이하의 벌금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들어가셔서요. 그 내용 4번 문제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다음 중에서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제조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에 대해서 설치한 자요.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이게 여긴 거 아닙니까? 1학년 일반이었잖아요. 1년 예징역 또는 1,000만 원 예의 벌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도 선에서 암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5번 볼게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되지 않는 거 4번을 보세요. 저장 취급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않았다? 저장 취급. 이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거 아닙니까? 1번, 2번, 3번은 전부 1학년 일반. 그렇지만 5번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5번의 답이 4번이다. 또 거기 봅니다. 6번을 보시면요. 사용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어땠죠? 사용정지 명령을 위반했다. 이건 거 아닙니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죠. 답이 6번에 3번이었죠. 또 7번 봅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거 4번이 그랬다. 7번에 4번에 뭐였습니까? 7번에 답이 4번이었다. 4번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관계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 선까지는 여러분이 피곤하시더라도 좀 정리를 해놓으시는 거로 하고요. 그리고 8번 문제 갑니다. 8번 문제 보시면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 8번 보시면요. 8번 보시면은 8번 봅니다. 8번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게 8번에 3번을 보면서 3번에 뭐라고 나왔죠? 8번에 3번 여기 보시면요.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거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잖아요. 그래서 8번의 답이 3번이었고요. 그리고 9번 문제 가서 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다음 중에서 벌칙이 가장 무거운 거를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9번에 벌칙이 가장 무거운 거. 가장 이 중에서 엄한 위반 사항이 어디냐? 9번은 어떤 벌칙이 가장 무거운 것. 엄한 벌칙에 해당되는 위반 사안을 찾으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1번 봅니다. 1번은 뭐였죠? 운반 용기에 대해서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했거나 유통을 시킨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물론 여기 쓴 거에서는 안 나왔지만요. 여기 1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번 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안 했을 때 어땠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2번은 약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3번을 봅니다.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을 했다? 참여하지 않은 상태? 그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4번 볼게요. 세부 기준을 안 따랐다? 세부 기준 안 따른 거는 벌금도 아닌 과태료잖아요. 이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 거 아닙니까? 가장 엄한 처벌은 9번의
1번이었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해보십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복잡은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0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벌칙이 서로 다른 하나가 뭐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중요 기준 따르지 않고 또 운송 기준 위반했고요. 또 업무 방해를 했다. 각각 1번서부터 3번까지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지만 4번을 봅니다. 변경 신고를 안 했다. 통상 신고 안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약해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래서 10번의 답이 4번이었다라고 봅니다. 11번 비교적 쉬운 건 아닙니까? 뭐였죠? 우리가 어떤 경감 기준할 때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요, 그래서 경감하는 것만 있고 과중은 없어요. 그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한다. 그래서 답이 11번의 2번이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12번 문제예요. 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 안전관리자 위험물 취급했을 때 뭐라 그랬죠? 되게 많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답이 12번의 4번이었다. 그래서 사실 일정 부분 외우면은 뭐 일사천리로 통과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과태료 부과권자 아닌 자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과태료 부과권자가 우리는 지금 위험물 관리 안전관리법을 공부합니다. 누구였습니까? 시도지사 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국민안전처장과는 여기 해당 사항 없잖아요. 그래서 13번의 답이 4번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면요. 14번 그리고 15번 뭐 요 내용들 가서 한번 봅니다. 14번과 15번 가서 한번 보시면요. 14번에 보시면은 어떤 지위승계 허위로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앞에서 공부를 뭐 정리는 안 했지만요. 이거는 어떤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비교적 약한 과태료 기준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좀 약한 뭐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서요. 이거는 어떤 여기 나왔던 것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과 관련되는 그런 얘기였잖아요. 지위승계 신고를 안 했을 때는요. 이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5번 봅니다. 위험물 운송할 때 국가기술 자격증 또 교육 수료증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운송자에 대한 벌칙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조금 어떤 벌칙의 강도가 조금 약하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도 14번과 15번 앞에서 안 했지만 꼭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여기 소방관계 법규 그 내용들을 중요한 걸 한번 봤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공부만 하시면은 뭐 당연히 현장 가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지만 의외로 공부하다 보니까 암기할 게 많고 그리고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 뭐냐면요. 내가 잘하는 거 빼고 아는 거 빼고 그런 부분만 별도로 해서 자꾸 반복 학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꾹 참고 열심히 남은 기간 정리를 하실 거로 믿으면서요. 그러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